안녕하십니까. 월간 와인 리뷰에 발행이 되는 최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이야기에 이어서 62강 타이틀은 로셈마제 세찬 바람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로셈마제라는 것은 프렌치의 와인입니다. 그 프렌치 와인의 브랜드가 로셈마제입니다. 해서 지금 한국 시장에 세찬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 로셈마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첫 번째 이야기를 했던 것이 한 두서너 달 전에 월간 와인 리뷰에 지금 똑같은 타이틀로 로셈마제 세찬 바람이라고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세찬 바람의 리드를 제가 정리했을 때 그걸 그대로 옮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삶의 주변에서 특이하게 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우연찮게 감지할 때가 있다. 바로 프랑스 와인의 로셈마제가 일으키는 이 세찬 바람이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프랑스의 빼어난 그랑크리의 바람이 아니라 이 나라 두 번째 계층인 이지피가 일으키는 바람에서 더 한층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그때 아마 들어가는 리드에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 바람의 실체는 로셈마제는 프랑스 와인의 최상 계층인 AOC, 지금은 AOP라고도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AOP 와인이 아닙니다. 2009년에 새로 개정된 이 나라의 와인 계층 가운데 두 번째 계층인 EGP급 와인입니다. EGP. 그러니까 지금은 2009년에 와인의 계층이 정리가 되면서 종전에 있던 네 가지가 세 가지로 바뀌면서 첫 번째가 AOC 또는 AOP, 지금은 같이 혼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AOC 또는 AOP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 계층이 EGP, 즉 Indication Geographique Protégé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계층이 종전에 뱅더 따블이라 했던 것을 지금은 뱅더 프랑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AOC, 다음에 두 번째 EGP, 세 번째가 뱅더 프랑스입니다. 이 세 개 계층 가운데 지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로셈마제는 두 번째 계층인 EGP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EGP 와인이 나는 동네의 브랜드를 따서 뱅더 도쿠라고 되어 있어요. 뱅더 도쿠. 이 뱅더 도쿠는 사실은 독일이라고 하는 OC를 이야기하는데 OC입니다. 이 OC는 옛 랑구도쿠의 이 지명을 오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랑구도쿠와 루시옹 지방에서 나는 이 뱅드베이를 베이드 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온 지방이나 루아르 지방에서도 뱅드베이가 나오는데 그것은 명칭에 달리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아르 지방에서 나오는 뱅드베이는 뱅드베이 드 자르댕 프랑스를 자르댕 프랑스. 이건 참고로 그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 뱅드베이 도쿠가 나오면 이거는 랑구도쿠 루시옹 지방에서 나오는 이 EGP 계층의 와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2016년에 이제 프랑스가 뭡니까? 지역을 전부 다 명칭을 개편을 했는데, 지금은 랑구도쿠 루시옹은 와인의 산지로서는 그냥 남아 있는데 행정구역은 옥시타니로 되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옥시타니. 이 로셈마제가 생산되는 그 포도가 사실은 남프랑스, 즉 랑도쿠 루시옹 지방에서 나는 포도종인데, 우선은 이 랑도쿠 루시옹 남프랑스의 와인 산지에 관한 아주 간략한 팩트를 말씀드리면, 산지는 프랑스에서 가장 더 넓은 땅을 갖고 있는 24만 5천 헥타르에 달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보르도가 대단히 넓은 와인 산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보르도의 면적은 11만 헥타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남프랑스 랑도쿠 루시옹 지방은 24만 5천이니까 거의 2배가 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가 생장하는 테루와는 아주 특이합니다. 이 랑도쿠 루시옹 지방을 여행을 해보면요, 더 넓은 포도밭에서
늘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저쪽 바다 쪽 발치에는 스페인에서 시작한 피레네 산맥이 웅장한 자세로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레네 산의 그 발치에 드넓은 이 랑구도크 루숑의 포도밭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문 동네입니다. 연간 강우량이 300mm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나 가문 이 상황에서 바람 세찬 바람 그다음에 아주 적은 강우량 이러한 모든 때와 여건이 랑구도크 루숑의 포도밭에 포도를 아주 질 좋은 포도로 이렇게 빚어내고 있다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이 랑구도크 루숑 지방이 내는 와인 가운데 베이독이 얼마의 이렇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느냐 보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베이독은 어느 면에서 랑구도크 루숑의 가장 이렇게 현저한 와인의 생산량이고 그 계층이라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랑구도크 루숑 지방은요, 애초부터 옛날에 프랑스가 굉장히 까다로웠던 AOC, 즉 다시 말하면 아벨라숑을 발전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해드렸는데 이 랑구도크 루숑 지방은 이외로 사실은 그러한 AOC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아주 느슨했던 곳입니다. 해서 아주 창의적인 와인 생산자들이 이 랑구도크 루숑으로 와서 새로운 그러니까 정부의 이 AOC의 규제를 덜 받는 방향으로 해서 이 뱅드베이를 아주 이렇게 훌륭한 뱅드베이를 많이 개발을 하고 혁신적으로 생산했다 하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이 케이스도 오나가 1940년대부터 여기에 주목을 해서 와인을 빚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로셰마제도 바로 랑구도크 루숑의 가장 이렇게 일종의 수혜자락할까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가리켜 가지고 흔히들 아주 창의적이었던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방을 비유해서 제2의 캘리포니아 또는 프랑스의 캘리포니아 이렇게 별칭이 붙고 있다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와인을 생산하는 와인 생산자이기도 하고 또 와인을 유통하고 거래하는 이 누구냐 하는데 그게 지금 제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카스텔이라는 회사입니다. 카스텔. 이 카스텔이 말이죠. 지금 현재 레뱅 한국 시장에는 레뱅의 7가지의 레귤러 사이즈를 위시해서 총 10가지의 로셰 마제를 공급하고 레뱅에 독점적으로 아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스텔이 어떤 회사라는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1949년에 피에르 카스텔이라는 분이 자기 형제들과 그리고 자매들하고 같이 카스텔 프레르 깜파니, 카스텔 프레르 깜파니, 프레르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프레르. 근데 카스텔 프레르 깜파니를 만들어서 아주 파격적인 와인 양조와 혁신적인 마케팅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회사 설립에 70여 년이 지금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이 회사는 아주 요지부동의 훌륭한 성과를 올리는 이렇게 입지적인 와인 회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제 그 팩트를 이렇게 정리한 것을 보면요. 와인의 판매량이 연 4억 2천만 병입니다. 4억 2천만 병. 그리고 매 1초마다 15병의 와인이 세계 곳곳에서 팔리고 있다 하는 것이 포브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이 카스텔의 로셰마제가 나가 있는 동네가 125개국에 나가 있고 그리고 이 와인을 빚는 비록 지금 로셰마제만 빚는 건 아닙니다. 이 카스텔이 다양한 프렌치 와인을 빚는데 주요 생산 기지는 베지에르, 보르도, 루아르, 본 이렇게 한 8군데가 중요 메인 생산 기지로 되어 있는데 로셰마제 요 단일 품목 하나만 갖고도 연간 무려 2020년에 6,500만 병을 판매했다니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CEO는 카스텔 프레르 깜파니의 현 CEO는 창업주 피에르의 카스텔의 조카가 되는 알란 카스텔에 되어 있고 이 회사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와인 판매에 있어서 유럽에서 첫 번째고 다음에
프랑스에서도 첫 번째고 세계에서도 첫 번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건 확인할 그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자료에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 뭡니까 제가 이 유튜브를 위해서 레뱅어로부터 내가 이제 와인병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간결하게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이 와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레드 와인의 까베르네 소비뇽, 그 다음에 메를로, 그 다음에 피노누아, 그 다음에 샤르도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메이자 이 뭡니까 포도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이자 이게 네 가지지만 제가 샘플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까베르네 소비뇽인데 이 까베르네 소비뇽의 그 개청은 제가 나머지도 똑같습니다만은 베이도입니다. 베이도 그래서 EGP의 와인 개청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랑구독에서만 나는 포도종으로 100%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다른 포도종과는 블렌드를 하지 않고 와인을 빚은 거로 되어 있고 오크통 숙성은 2 내지 3개월 그러니까 한 두서너 달 오크통 숙성을 시킨 거로 되어 있는데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 2020년에 이 와인을 출품해서 실버 메달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테이스팅 노트를 보니 밸런스와 부드러움을 살린 아주 우아한 스타일의 와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로셰마제 메를로입니다. 이 역시 베이도크로 되어 있고 EGP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랑도기고 포도 품종은 메를로 100%를 갖고 빚었는데 숙성은 2 내지 3개월 정도 오크통 숙성을 거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 오크통 숙성을 거쳐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벨벳처럼 부드러운 질감을 보이고 목넘김이 아주 편안한 와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피노누아입니다. 이 역시 베이독의 피노누아를 갖고 100% 다른 것과 이렇게 블렌드를 하지 않고 역시 오크통 숙성을 2달 내지 석 달을 거쳤고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서 실버 메달을 받았네요. 그리고 잘 익은 붉은 과실의 풍미와 스파이스 향도 느낄 수 있고 균형감과 목넘이가 역시 훌륭한 와인이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로셰마제 샤르도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베이독에서 나는 걸로 해서 프랑스 랑구독이고 품종은 100% 샤르도네로 갖고 빚었는데 이 역시 2 내지 3개월 오크통 숙성을 거쳤습니다. 바닐라 향 등을 보이고 밸런스와 부드러움을 살린 아주 우아한 화이트 와인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별 와인을 이렇게 물론 이 레귤러 사이즈가 7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유튜브를 위해서 여러 우리 소비자분들 그리고 와인 마니아들한테 이렇게 로셰마제라는 프렌치의 와인이 우리 한국 시장에서 세찬 바람을 일으킨다 하는 사실을 한번 전해드리면서 가격은 22,000원입니다. 전부가 똑같은 가격으로 유통을 되고 있는 걸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유니파이드 이렇게 단일화한 가격을 갖고 소비자들에게 다가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와인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되게 궁금했습니다. 해서 마침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 참여했던 와인이 있어서 이 와인을 한번 테이스팅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주 흡족한 느낌을 줄 수 있는 22,000원대 가격이라면요 정말 훌륭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와인을 주변에 후배나 혹은 동료들이 큰 이렇게 행사를 할 때 늘 이 와인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많은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는 해야 되지만은 로셰마제도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제가 추천하는 와인이라는 것을 참고로 곁들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